제가 발표할 내용은 뭐 종교적이나 철학적인 거대한 담론은 아니고요. 제가 입교하기 전에 그 제도권 밖에서 느꼈던 원불교 문화, 혹은 내가 입교한 지에 내 자신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가족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아주 지극히 평범한 내용들에 관한 것들이니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원불교는 저에게 그렇게 아주 낯설거나 생소한 종교는 아닙니다. 제가 익산이 고향이고, 그것도 충북에 한 1km 정도 떨어진 아주 지근거리에서 제가 태어났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원불교 문화와 접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원불교는 타종교에, 이건 제가 느낀 겁니다. 타종교에 비해서 그 교역자들이 무리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종교인들이 그 뭐 일탈하거나 탈선하면 그 뉴스에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뉴스에서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원불교 종교라는 자체도 나쁜 의미에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종교는 꽤 좀 실용적인 종교 같아요. 그 대종사님이 초창기에 그 제자들하고 간척 사업을 해서 이렇게 사회에 기여한 면도 그렇고, 왜 어떤 특정 종교는 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원불교가 좀 실용적이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두 번째는 그 교무님들의 인상에 관한 건데요. 이게 아마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입니다. 이게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교무님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이제 한결같이 이렇게 교무님들 얼굴을 보면 피부도 곱고 아주 평온하고 온화한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서 참 예뻤던 기억이 있고요. 그 연세가 드실수록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 그 가람 이병기 시인의 그 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그 난을 이렇게 비유했는데, 그 미진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르바다 사느니라 이랬거든요. 아주 티끌도 가까이 하지 않고 이슬만 먹고 사는 존재라고 난을 그렇게 비유했는데, 우리 교무님들이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무님들은 정말로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렇게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물론 참이슬은 아니겠죠.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그 수양을 많이 하면 얼굴에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투영해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게 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여성 교수 여러분들 성형외과 가지 마시고 비싼 화장품 쓰지 마시고 교당에 열심히 나와세요. 그럼 이뻐집니다, 저절로. 앞으로 출석 체크 안 해도 되겠네요. 얼굴만 보면 알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입교한 지 1년 정도 됐지만 그래도 내 자신에게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공부를 한 건지 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한 실례로 제가 5월달 마음책자 공부에도 적었는데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아날로그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때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고 제가 스마트폰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두세 번 했는데 잘 안 돼요. 뭔가 잘못됐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거 좀 신청 좀 해줘라. 그랬더니 금방 전화가 왔더라고요. 했다고. 근데 그렇게 해줬으면 됐지. 막 짜증스럽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렇게 간단한 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막 퉁명스럽게 그래요. 순간적으로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근데 한바탕 막 퍼부으려고 그랬는데 그 순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 라는 일상 수행요법이 딱 생각이 나서 제가 참았죠. 이렇게 고맙다 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제가 좀 공부를 했나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사실 제가 입교 왔다고 하니까 저희 형수님이 가장 좋아했어요. 그 저희 형수님은 그 익산의 북일구당에 이렇게 오래 다니셨고, 형님도 이 보포인이시거든요. 뭐 제가 입교했다고 그러니까 막 교전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흐뭇했는데 제가 작년 한 5월쯤 입교를 했을 텐데 그 얼마 안 돼서 이제 아버님 제사가 있어서 익산의 형님 댁에 이제 갔었는데 형수님이 이렇게 잠깐 저를 이제 저보다 나이는 2살 어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련님이라고 그래요. 도련님을 잠깐 이렇게 부르더니 제가 이번부터는 원불기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호랭이 같은 손이씨가 4명이나 있고 그다음에 감히 얘기를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응원군이 하나 생겼으니까 저한테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나들 설득을 해서 그날 제사를 이제 형수님이 주관을 해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 형수님이 이제 그렇게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에요. 식구가 많으니까 설거지 것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설거지를 막 옆에도 도와준다고 그래도 자기 혼자 막 콧눈에 흥얼거리면서 접시도 깨트리면서 그렇게 막 열심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형님 저렇게 고생하는데 식기세척기 하나 사주지. 그때 그 다음날 바로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형수님이 그 19만 원 집에 시집와서 시부모 모시면서 30년 이상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입비한 게 보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좀 저도 뿌듯했고 가족들로 화목하게 지내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올 가을 추차례 때부터 저보러 주관해서 한번 해보라고 기도문도 쓰고 그러고 저는 못 한다고 아직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교무님한테 물으면 잘 알려줘 주실 거라고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알려줘 주실지 모르겠네요. 그 마지막으로 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원불교가 추구하는 가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 결국 탐진치라는 삼도를 극복해서 낙도 세계를 건설하는 게 원불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도수가 좀 적은 게 아쉬움입니다. 솔직히 물론 역사가 짧아서 그랬지만 왜 그 천주교 신자가 70년대 유신 때하고 80년대 초반 50대 갑자기 아시겠지만 많이 늘었어요. 특히 젊은 신도들 위주로 해서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때 시대가 요구하는 게 민주화였습니다. 그 민주화에 직감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원불교도 물론 지금도 사회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대의 화두는 남북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원불교 힘을 보니까 통일기구가 발족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교도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상에는 참 수많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법연이 제일 오래가고 소중하다고. 그 소중한 인연을 맺게 해준 우리 향타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